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 사랑의 목마른 여도사. 어형기. 중국 장안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한적한 도교 사원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뜨렸는데 앳되어 보이는 한 시녀가 비명을 지르며 흐느꼈습니다. 저 정말 안 그랬어요. 내년이 감히 날 배신해? 오늘 어디 한번 죽도록 맞아봐. 한 젊은 여인이 채찍을 들고 휙휙 쉼 없이 시녀를 향해 후려 갈겼는데 그녀는 여도사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요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녀의 얼굴과 온몸에는 채찍 자국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매는 멈추지 않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그녀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라 미친 듯이 매질하다가 순간 이성을 잃은 맹수마냥 시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는데 몇 분쯤 지나자 발버둥 치던 손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다가 바닥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여도사는 그제야 분이 풀렸는지 손을 놓았는데 가쁜 숨소리는 어느덧 차츰차츰 고르게 변하고 그녀는 자신의 두 손과 시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시녀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들어 혼비백산에 주저앉아 초점을 잃은 시선으로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이 여인은 관아에 끌려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사형에 처해졌는데 풍부한 감수성과 학식으로 당대 문인들을 놀라게 했던 소녀는 어쩌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방탕한 여도사가 되고 결국 비극을 맞은 것일까요? 스승을 사랑한 제자 어형기. 어형기는 유미 또는 해란으로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지식인이었으나 과거급제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슬하의 하나뿐인 딸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았는데 어형기는 이미 5살에 수백 편이나 되는 유명한 시를 읊을 수 있었고 7살에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유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과 함께 끝났는데 그녀는 어머니와 장안거리의 한 기방에서 빨래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갔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어형기는 열심히 독서를 하며 시를 지었는데 10살을 약간 넘겼을 때 장안의 문인들 사이에서 시동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어형기는 10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시인으로 유명한 온정균이었습니다. 몰락한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온정균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데다 사회 창작에도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사는 시에서 변형된 문학의 한 장르로 송나라 때 절정에 이르러 송사라고도 하는데 음유를 결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악부시 형태로 처음엔 곡사라 했으며 오늘날 노래 가사의 모태입니다. 그런 온정균이 기방을 드나들던 중 어형기의 명성을 듣고 궁금해 찾아가 보니 어이없게도 여자아이였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앳된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눈에는 총기가 흘러넘쳤는데 그는 자기가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하고 즉흥적으로 시 한 수를 요청했습니다. 떠도는 명성이 과연 진실인지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으로 제목을 고민하다 오는 길에 버들개지가 흩날렸던 장면이 떠올라 강변유라는 시제를 주었습니다. 어형기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취생연항한 연자이번로 황량한 강기슬개의 비추빛 녹음이 이어지고 멀리 보이는 누각에는 안개가 누대까지 스며드네. 영포춘 수면 화락 조인두 버드나무 그림자는 강물 위에 드리워지고 낚시꾼 머리 위로 버들개지 떨어지네. 근로장어굴 지저개객주 오래된 뿌리는 물고기의 보금자리 되고 가지 끝에는 나그네의 배가 메어있네. 소소풍우야 경몽복 첨수 저녁 비바람에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 꿈에 놀라 깨니 다시 근심이 쌓이네. 온정균은 어린 소녀가 쓴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자주 찾아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형기는 평소에는 아버지처럼 자상하지만 지식을 가르칠 때만큼은 엄격했던 스승 온정균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온정균은 당황했는데 본인의 감정이야 어찌됐든 30세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데다 제자와 정을 통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부담을 느낀 그는 얼마 뒤 장안을 떠났는데 어형기는 멀리 있는 온선생에게라는 시를 써 그가 떠난 뒤 느낀 공허한 마음과 그리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나라의 기방. 당나라의 기방은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음탕한 장소가 아니었으며 기생들도 생각처럼 그렇게 천박한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모와 가문은 물론 학식까지 겸비했으며 찾는 손님들도
평균 이상의 학식과 지성을 갖춘 문인들 혹은 귀족 집안 자제들이었습니다. 백거의 원진, 소동파, 두목 등등 당나라 내놓으라 하는 시인들 대부분이 기방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방은 술을 마시며 즐기는 곳이면서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했으며 인맥을 넓히기 위한 사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기생들에게 자신들의 시를 전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행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온정균의 소개로 첩이 되는 어영기. 몇 년 뒤인 858년, 온정균은 장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경치 좋은 숭진관 남쪽 누각에서 산책을 즐기던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 진사에 급제한 자들의 명단을 포고하는 방이었는데 합격자들은 기쁨에 들떠 환호했지만 낙방한 사람들은 쓰디쓴 표정으로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벽에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운봉만월 방춘정, 영력은구지야생. 합격자 이름은 구름 위의 보름달처럼 화창한 봄날 환히 비추고 역력히 힘찬 글씨는 아래의 급제생들 가리키네. 자한 나의 엄시구, 거두 공선 방중명. 나의 속에 시구 감추는 자신이 한스러워. 고개 들어 하염없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노라. 나에는 얇은 비단 옷으로 주로 여자들이 입는데 호보와 재능은 있어도 여자의 신분으로 과거의 응시조차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며 남권 사회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장안의 명문 후예인 이역이란 사람이 어영기가 남긴 이 시를 보고 감탄했는데 마침 이역과 면식이 있던 온정균은 그의 부탁을 받고 흔쾌히 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역은 온정균의 소개로 미모와 재능이 출중한 어영기를 첩으로 맞아들이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방탕한 여도사가 되는 어영기.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어영기는 쫓겨나고 말았는데 정실 부인이 그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이가 어려 살림도 못하는 데다가 허구한 날책만 읽고 시를 읊어대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역은 미안한 마음에 장안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도관을 수소문하여 그녀를 들여보냈는데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어영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에도 없던 사람의 첩이 된 것에 이어 다시 마음에도 없는 도사가 되어야만 했는데 현기라는 이름은 바로 이때 붙여진 그녀의 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역이 가끔씩 찾아주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지만 부인의 감시가 두려웠던 그는 찾는 횟수를 점차 줄이더니 끝내는 발길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어영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로 풀어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후세에 널리 알려진 증린녀라는 시에 절망적인 심경과 사랑을 애타게 갈구하는 감정을 담았습니다. 수일 차라수, 수춘나기장. 햇님 보기 부끄러워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우울한 봄날 일어나 화장하기도 귀찮아라. 이구무가보, 난드 규정낭. 값비싼 보석은 얻기 쉬워도 사랑하는 난군 마음은 얻기 어렵구나. 침상 잠수로, 화가남 단장. 베개 머리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꽃숲에서 남몰래 가슴 아파했지. 자는 규송옥, 하필한 왕창. 송옥처럼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을 터인데 떠나버린 왕창 같은 남자 원망해서 무엇하리? 송옥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으로 고대 4대 미남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학식이 있는 데다 얼굴이 잘생겨 이웃집 여인이 3년이나 그를 담 너머로 훔쳐갔다고 합니다. 왕창은 위진식이 미남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이 시에서 이역을 왕창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의 도관은 관광지와 사교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는데 그녀에게 도관이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였습니다. 도관의 여도사들 대부분이 시작을 좋아하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시를 주고받는 것을 즐겼는데 어영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예전의 정조와 조신함을 버리고 방탕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문인들이 분분히 도관을 찾아 차를 마시고 시를 지으며 그녀와 교류하다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밤을 묵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삶은 보기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인 것 같지만 사실 불행했던 자신의 혼인 생활과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반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질투로 파멸하는 어영기. 삶의 염증을 느끼고 세속의 속박을 벗어나려 애쓰는 노력이 어영기의 심리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를 사고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어영기는 다른 사원의 초대를 받고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나가기 전에 시녀인 노쿄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거든 자신의 행선지에 대해 말해주라고 한 후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밤늦게 돌아오자 노쿄는 그분이 와서 기다리다가 금방 자리를 떴다고 말했는데 그분이란 다름 아닌 어영기의 애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자신이 외출을 하더라도 늘 기다려주었는데 왜 오늘은 그냥 돌아갔을까 하며 노쿄를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리와 옷차림은 약간 흐트러지고 얼굴도 발그스레 상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어영기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옷을 벗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가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성을 잃은 어영기는 채찍으로 그녀를 마구 후려갈겼고 그래도 억울하다며 실토하지 않자 홧김에 노쿄의 목을 졸랐습니다. 조금 지나 정신이 번쩍 든 그녀는 겁에 질린 나머지 시체를 사원의 한 모퉁이에 파묻었지만 완전 범죄를 꿈꾸기에 너무나 어설프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가녀린 목에 목패를 걸고 처형장에 나타났는데 심한 고초를 당한 데다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유었지만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미모는 여전했습니다. 26세 사랑의 목마름이 부른 질투로 인해 그녀의 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 버린 것입니다. 어영기의 일대기는 당나라의 황보매가 저술한 삼수소독과 송나라 송광헌이 지은 북몽세연, 원나라의 신문방의 당제자전 등에 실려 있습니다. 어영기의 작품 가운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시는 대략 50편이며 작품집으로 당녀랑 어영기 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녀의 생애가 불과 26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형을 당해 작품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을 점 등을 감안하면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재적인 자질에서 샘솟듯 우러난 시상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기교와 섬세한 필치의 감탄이 절로 터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유독 많은 것으로 보아 정이 많은 여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사랑을 이루지 못한 외롭고 허전한 감정을 섬세한 필치로 시에 담거나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영기에 대해 아쉬운 대목은 아무래도 원숙한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생도 자연처럼 사계가 있기 마련인데 어영기의 삶은 미처 여름이 가기도 전에 사그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그녀가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빨리 가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은 사랑에 목마른 여도사 어영기였습니다.